안녕하세요. 차량제어기술개발팀의 정혜성 책임연구원입니다. 저는 연구장학생 19기 박사 과정으로 2021년에 선발되었고 2022년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연구원으로서 커리어는 본인 하기 나름이지만 사실 현실적인 벽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차량 제어 개발에 대한 선행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제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실차에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론으로만 익혔던 전공 지식들을 실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노하우들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쌓이는 귀한 경험들이 앞으로 저의 미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기차 주행 가능 거리를 예측하는 알고리즘 개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서는 주행 가능 거리라는 이런 에너지를 예측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를 위해서 접근법에 따라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또한 차량 에너지 모델, 배터리 에너지 추정 모델, 고객 주행 성향을 학습하는 모델 등과 같이 여러 가지 물리적 모델들을 개발을 하고 이를 주행 정보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구 개발 과정들이 그러하듯이 이제 다양한 유관 부서들과 협업하여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델들의 재원은 설계팀의 협조를 우선 받아야 하고요. 이후 개발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이제 개발팀과 시험팀 등 유관 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행 환경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인포테인먼트 유관 부서와의 협업 또한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량 소프트웨어 제어 분야는 전자,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 차량 제어 등의 조직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소프트웨어 제어 조직 간의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구성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질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프트웨어 제어 분야는 자율주행, 전동화, 그리고 커넥티비티 및 모빌리티 서비스 등에 대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조직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팀마다 오피스 데이라고 해서 해당 일에는 이제 가능한 한 사무실에 출근을 권고하는 날이 있습니다. 해당 요일에 사무실에 출근 인원들이 아무래도 가장 많기 때문에 주로 파트 주간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런 날을 제외하면 한 주에 최대 2회 재택이 가능하고 차량 시험과 같이 재택 업무로는 진행할 수 없는 이런 업무들을 빼면 자유롭게 유연 근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거점 오피스라고 해서 연구소 대신 출근할 수 있는 사무실들이 다양한 지역에 존재를 하는데 물론 이제 사전에 자리 예약을 통해서 이용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 또한 부서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전에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비로소 이러한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었고 또 효율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대해 강력하게 의지들을 이제 다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저희 조직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모두가 그러하듯이 각자의 업무로 다들 바쁘다 보니까 팀원들 간의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는 게 좀 현실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업무로부터 잠시 벗어나서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또래별로 4-5명씩 조를 짜서 소통 트립을 이제 지난달 4월에 진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분기별로 진행하는 조직 문화 활성 이벤트로 다음 분기에는 또래별이 아닌 또 다른 형태로 모임을 할 예정인데 이런 이벤트가 오로지 팀원들을 위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팀장님이나 파장님, 보직자분들께서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장 좋게 생각하는 조직 문화 활동입니다. 더 나아가서 일 그리고 영어로 이제 워크라고 하고 휴가는 이제 베케이션이라고 해서 함께 좀 가져보자는 취지로 워케이션이라는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협업이 중요한 조직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타 조직과의 인사이트 트립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차량 제어 기술 개발팀은 총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파트는 버추얼 플랫폼을 통한 차량 제어 개발과 검증 프로세스 확대 및 생태계 구축을 이런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모델과 가상 제어기 모델을 개발을 하고 이를 통합하여 실차 실험을 가상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버추얼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이렇게 구축된 버추얼 환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통합 및 검증이 가능해지며 동일한 조건에서의 가상 시나리오를 적용해서 캘리브레이션 최적화와 차량의 동적 성능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파트는 어드밴스드 제어 이론을 적용한 선행 연구 또는 선행 개발 단계의 신규 아이템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어 관련 기능과 기반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개발할 때 선행 단계임에도 실차에서의 효용성을 함께 증명해낸다는 것이 이제 이 파트의 작별점이자 무기입니다. 최근 선행 개발하고 있는 분야는 운전성 제어와 에너지 제어이며 모델 예측 제어라고 하는 MPC라는 이론을 적용하여 전기차의 주행 에너지 최적 제어, 통합열 관리 최적 제어, 그리고 토크 벡터링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파트는 AI 기술과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기반의 커넥티비티를 활용해서 서비스 제어 로직을 개발하고 있고 고객 개인화에 초점을 맞춘 제어 로직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커넥티드카 서비스로는 차량 주행 데이터를 통해 도로 파손, 미끄럼 등의 도로 상태를 인지하고 이것을 후행 차량에게 알려줌으로써 2차 사고를 방지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제어 로직 또한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머신 비전을 통한 인지 판단 로직이 활발하게 개발 중에 있으며 차량 주행에서 축적되는 빅데이터와 접목하여 주행 모드 개인화 로직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구장학생이 되면 취업 전 실무적인 고민도 해보고 사전에 팀 분위기도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특히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이런 내용들이 현업에서 고민 중인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제 연구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논의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선정되는 주제가 팀 내에서도 관심이 있는 내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연구장학생 합격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입사 후에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까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접근해보는 것이 본인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AI 분야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파이썬이나 자바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어 분야는 매틀랩과 시뮬링크 환경에서 이제 로직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나 이제 소프트웨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거 하나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국 프로그래밍 언어는 도구이고 데이터를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전처리할지 또는 후처리할지 에 대한 공학적인 센스를 기르고 머릿속에서 구상한 것들을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든 이제 본인이 숙달한 그 언어를 활용해서 구현해낼 줄 아는 능력을 기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즉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생각한 바를 구현해낼 수 있는 코딩 능력을 갖춘다면 차량 소프트웨어 제어 관련된 어떤 업무를 맡게 되셔도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